국어물리 과목에서 7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최근에 아는 지인분들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 친구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됐는데 어떤 고등학교를 가야 할지 고민이 많더라고요. 입시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아직도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학 진학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다들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학생, 그리고 특히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선택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잘 감을 못 잡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요즘은 고등학교도 유형이 정말 다양하죠. 저희 때도 그랬지만 자유형 고등학교도 있고 외고, 과학고, 영재고, 그리고 이제 일반고이지만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과학 중점반을 운영하는 학교까지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도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지고 있어서 오히려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자유형 사립고등학교인 상산고등학교를 36기로 19년에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다니고 있는데요. 저는 상산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주었고 또 제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상산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느낀 점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를 해드린다면 학교 선택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상산고를 졸업하고 느낀 점, 상산고를 가길 잘했다고 느낀 이유를 3가지로 크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동기부여가 정말 많이 되었고 공부 의지를 3년 내내 유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둘째로 상산고에서는 다른 학교에서 하기 힘든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저는 제가 서울대에 합격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은 목표를 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다 보니 교과와 관련된 활동을 하기가 수월했어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제가 꿈을 찾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상산고에서 얻은 가장 귀중한 자원을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이걸 꼽을 것 같은데요. 바로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돼서 공부를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즉 공부를 자기주도적으로 하게 되었고 제가 가진 최대치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게 제가 얻은 것 중 가장 귀중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산고의 가장 큰 특징은 어쨌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다는 거잖아요. 학창시절의 가장 큰 가치와 우선순위를 학업에 둔 친구들을 모아두다 보니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할 수 있게 돼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공부를 정말 잘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상산고에 와보니까 고개를 돌리면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고 또 이쪽을 보면 저보다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끊임없이 보면서 저 친구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열심히 하자라고 결심한 그 1학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데 원동력이 되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그냥 단순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기부여를 받은 다음에 공부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또 이게 중요한데요. 제가 상산고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40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 주위에 400가지의 공부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400가지의 스트레스 관리법과 400가지의 입시 전략이 있다는 거죠. 저는 친구들의 공부법이나 친구들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공부법에 관한 공부를 했다는 건데요. 요즘 이런 걸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공부 과정을 혼자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다 같이 하다 보니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걸 보면서 어떤 게 나한테 맞는 방법인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결정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00배의 경험이 압축적으로 저한테 전달되는 셈이죠. 단순히 학교에서 경쟁하다 보니 공부 시간이 많아졌다 이런 걸 떠나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공부할 수 있었고 또 이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이 있었다 보니 지금까지도 대학 공부를 하면서 제가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또 나태해지는 순간이 오면 내가 이럴 때마다 어떤 자극을 받아야 하는구나, 이걸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실행으로 옮겨서 자극을 받고 다시 열정적으로 학업을 이뤄나가는 건 진짜 일도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는 시험 기간이 되면 가장 먼저 제가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같은 어플리케이션을 삭제하고 시작해요. 왜냐면 그게 너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걸 지난 경험으로, 그리고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는 저도 물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정말 할 거 다 하지만 시험 기간에만큼은 이걸 딱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거. 꼭 뭐 이런 방법뿐만 아니라 사람들마다 그런 자기관리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겠지. 이런 자기관리법을 배웠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귀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해요. 상상고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모인 장소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런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스스로 자기관리하는 법을 이렇게 배울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말하면 학부모님들 중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는 지인의 자녀가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상상고처럼 되게 경쟁이 치열한 학교에 진학해서 처음 맛본 좌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학업을 잘 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사례를 들으시고 너무 경쟁이 심한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오히려 좀 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는 그런 걱정을 미리 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적응을 할지 안 할지는 부딪혀보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에는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느 정도까지 안 하느냐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본 저희 상상고 친구들은 아무리 보여지는 성적표 상으로는 만족할 만한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정시를 통해 대학에 가겠다던가 논술을 봐서 대학에 가겠다, 아니면 재수를 해서라도 만족할 만한 좋은 성과를 내보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놓는다고 하더라도 수능 전날까지 공부를 해요. 왜냐면 모두가 학업을 위해 달려나가는 그 환경 속에 다 같이 있기 때문에. 내신 경쟁을 좀 과감히 포기하더라도 전국의 수험생들이 함께하는 정시나 논술의 영역에서 끊임없이 잘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환경이 친구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도 당연한 얘기지만 중학교 때는 전교 1, 2등을 하다가 처음 본 시험에서 등수가 세 자릿대로 떨어져서 정말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미리 충분히 각오를 하고 갔기 때문에 비교적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스스로에게 상상고에는 너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엄청 많을 거고 또 너가 전교 꼴등을 할 수 있어. 그건 놀랄만한 일은 아니야.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고 저희 어머니께서도 제가 상상고에 들어가서 등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그게 저의 가치를 결정짓거나 제가 해온 노력을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충분히 각오를 하고 들어갔더니 저는 그렇게 크게 좌절이 찾아오진 않았고 비교적 빨리 극복해서 점점 성적이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바로 다른 학교에서 안 하는 심화 과목을 수강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상상고에서는 기본 과학탐구나 수학 과목 이외에도 고급 수학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넘어가는 범위의 수학 개념을 좀 배운다던가 아니면 고급 물리, 고급 화학, 고급 생물학 이런 과목이 있어서 대학 수준에서 배우는 것들을 미리 좀 배운다던가 또 고급 영어 같은 과목이 있어서 회화 연습을 조금 더 한다던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저는 2학년 때 고급 수학 1을 들었고 3학년 때에도 고급 수학 2, 그다음에 고급 물리, 그다음에 고급 영어 이렇게 고급 과목을 조금 많이 수강한 편이었어요. 모두가 그러는 건 아니고 자신의 입시 스타일에 따라 수시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미리미리 그런 고급 과목을 수강하면서 전공에 관한 나의 이해도나 아니면 성적을 어필하려고 하는 편이고 또 정시나 논술 같은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이 조금 덜 중요한 그런 입시 전략을 선택한 친구들이라면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본 교육 과정만 따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과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돌이켜보면 결과적으로 고급 수학과 고급 물리를 수강했던 것이 제 입시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심화 과목을 더 일찍 배울 수 있었다 이런 걸 넘어서 내가
완전히 모르는 어떤 걸 배우고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해가는 과정에서 나만의 스토리가 생기고 또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하겠구나라는 감이 잡히고 또 이런 게 저의 대학 자소서나 생활기록부 상에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 입시에서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상고처럼 자율적으로 교과 과정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였다면 이런 기회도 잘 없었겠죠. 또 사실 고급 수학이나 고급 물리 과목은 수강하는 사람 숫자도 적고 내용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내신 등급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상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전처럼 느껴질 정도로 잘하면 좋지만 안 되면 정말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과목들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민망하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풀자면 저 고급물리 과목에서 7등급을 맞았어요. 그런데도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대학에서는 학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학문에 도전하려고 했다는 그 열의를 정말 높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은 조금 아쉽게 나왔지만 제가 그 과목을 공부하면서 어떤 걸 느꼈고 제가 희망하던 전공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자소서와 생활기록부에 잘 녹여낸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도 성적 중에 7등급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내가 어려운 과목을 공부하려고 하다가 얻은 일종의 훈장 같은 성적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상상고등학교가 아니었다면 내신 물리 7등급이라는 숫자를 딱 성적표로 받았을 때 감히 서울대학교에 원서를 넣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도 우리 학교가 나름 여러 가지 자율적인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열심히 노력한 것들을 대학 입학사정관 분들도 알아봐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노력해서 성적을 올리고 용기를 내서 공대 원서를 낼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렇게 합격을 하게 됐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같은 목표를 둔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정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교과 탐구 활동도 그렇고 동아리 활동도 그렇고 학교에서 정식으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친구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수학 세미나 같은 것도 했었는데요. 수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그다지 많지 않은 학교라면 이런 네트워킹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네트워킹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세미나나 조별과제나 기타 보고서 같은 것들을 자꾸 외부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입시 상담을 이제 하면서도 정말 많이 들었던 게 우리 학교에는 그런 교과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이나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좀 가이드를 해주실 수 있으시냐 이런 제안을 정말 저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뭔가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직접 하면서 몸으로 부딪혀서 노력해보는 것이 정말 이제 자기소개서도 그렇고 생활기록부에서도 좋은 요소로 드러난다는 거를 잘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사실 주위의 환경이 그렇게 받쳐주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상상고에서 공대에 수시로 진학하려고 노력하는 친구들과 네트워킹을 하면서 정말 많은 소모임과 세미나를 할 수 있었고 그런 걸 입시에서 활용할 수 있었다. 이게 제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쩌다 보니 제 첫 영상이 고등학교 영상이 되었는데요. 반응이 좋으면 제 고등학교 이야기나 제 상상고등학교에 관해서 질문 던져주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전국에 계시는 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 스스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해오고 강사 생활도 해보면서 입시라던가 공부에 관해서 느낀 점들이 좀 많은데요. 이런 점들을 영상으로 공유해보려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공부와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해주시고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리고요. 네, 저는 그러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진이었습니다. 안녕.